꼭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눌러야겠어. J 기로 가죠. 자, 냉전입니다. 냉전 콜드워입니다. 200페이지고요. 일단 미국에서 전쟁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고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을 직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트루먼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유럽에 간섭을 해서 유럽을 도와가지고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대녀 이 대립이 바로 시작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체주의가 없어지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한판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체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셔 1학년 때부터 뭐 들어보셨겠지만 자본주의를 싫어하잖아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그래서 혁명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둘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독트린은 뭐예요? 독트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런 방향성 뭐 이런 정책 뭐 그런 개념이죠. 어떤 방향성으로 정책을 낸다. 미국은 고립주의 아니면은 간섭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팽창을 하느냐, 팽창해서 여기저기 간섭을 하느냐, 아니면은 아메리카에서 고립돼 있느냐. 근데 이제 트루먼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 적극적으로 유럽 대륙에 간섭을 해야 된다. 왜? 유럽의 공산화를 어떻게 해야 돼? 억제해야 됩니다. 주로 어떤 나라들? 그리스나 뭐 튀르키예 뭐 이런 나라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번 소련이 이 러시아가 소련이 되고 좀 팽창했다 그랬죠. 그래서 스탄스탄한 나라들 중앙아시아도 접수하고 동유럽 국가들도 많이 흡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발칸반도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 그리스야.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 진출하면 튀르키예가 있어. 얘네들도 공산화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럽이 엄청 적화되는 거죠. 공산화되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응? 자, 그래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냐? 이 미국 당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이라는 건 뭐예요? 계획이죠. 예, 마셜 플랜이라는 걸 세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유럽에다가 적극적으로 뭘 해주는 거야? 경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이 미친 듯이 부자가 됐다 이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수공장을 마구마구 돌리잖아요. 그리고 프랑스랑 영국이 1, 2차 세계대전 때 빚을 엄청 지잖아요. 미국한테. 영국은 이번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한테 또 엄청나게 빚을 져요. 그래서 영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리들을 미국이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거의 유일무이 초강대국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넘쳐나는 돈을 유럽에다가 쓰자. 왜? 전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피폐해졌죠. 사람들이 못 살면 공산주의에 빠지기 쉽단 말이야.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은 공산주의 같은 거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유럽 경제 재건에다가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바로 마셜 플랜이에요. 자, 그리고 뭘 만듭니까? 들어는 봤나?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뭘 만들어요? 나토입니다. 나토. 여러분들 일본 음식의 그 나토가 아니죠? 뭐예요? 북대서양 North Atlantic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 유럽과 미국의 그 자본주의 진영끼리 군사 동맹을 맺은 거예요. 뭐라고요? 왜?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으니까. 자, 미국은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맹주가 되고 이제 소련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련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네. 소련은 뭘 했느냐? 진짜 이상한 말이라고 그랬죠. 소비에트 연방. 네. 영어로는 USSR인데 코민포럼이라는 걸 만듭니다. 코민텔은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그런 것처럼 꼬민이 뭐예요? 공산주의라는 뜻이죠. 근데 요거는 정보국입니다. 정보국.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국가정보원이 있죠. 국정원이. 예. 국정원은 안기부, 뭐 중앙정보부의 전신이죠. 걔네가. 그럼 이제 소련은
코민포럼이 있고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정보기관이 CIA 있죠. CIA.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CIA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FBI는 뭐예요? 국내 파트고 CIA는 해외 파트야. 자, 그래서 코민포럼이라는 정보국을 만듭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첩보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뭐 007 이런 거 보셨나요 혹시? 예. 나쁘게 얘기하면 간첩이고 간첩행위 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정보 활동을 하는 거죠. 타국의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우리 정보를 지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체코죠.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분리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를 공산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엄청난 위협이었죠. 여러분들 뭐 유럽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됐다는 거는 독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독일 바로 옆이면 프랑스죠. 이게 현실적인 위협이 된 겁니다. 물론 독일이 이제 분단 상태긴 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바로 분단되는 건 아니고 이제 독일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연합국에 의해서 쪼개진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잖아요. 독일을 미, 푸, 영, 소가 4분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베를린까지 4분할을 해버려요. 근데 이 베를린은 뭐냐면 여러분 자, 독일이라고 칩시다. 독일을 4분할 한다 그랬죠? 베를린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가 빨간색 없나? 어쨌든 자, 나머지는 파란색. 여기가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합시다. 나머지는 미, 영, 푸가 쪼개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를린을 또 어떻게 해요? 베를린을 또 4분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또 이 베를린도 미, 푸, 영, 소가 4분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차지하고 있던 데는 어떻게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베를린을 봉쇄해 버립니다. 누가? 소련이. 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는 베를린 지역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4분의 1이 이게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데는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둘러싸여서 먹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를린을 봉쇄해버린 거야. 수틀리니까. 그게 언제냐면 1948년이에요. 어쨌거나 봉쇄는 곧 풀리긴 합니다만 요 베를린 봉쇄 이후로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뭐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분단이 확정됐죠. 근데 이제 독일은 어쨌든 나중에 보면 93년도 가면 통일이 되긴 합니다. 다 아시죠? 독일 통일 부분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방법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됩니다. 자, 독일. 자, 그리고 소련도 미국이랑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경제적으로는 어떤 코메콘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경제협력기구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돕자. 마셜 플랜의 대응이죠. 자, 나토에 대항해서도 뭘 만들어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입니다. WTO요?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요?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의 자유무역을 담당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아니에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요? 네, 왜냐면은 그 W가 V의 음가를 가지기 때문이죠. 어디서 저기는 독일어에서는.
그럼 독일이에요? 아니요, 심지어 폴란드예요. 네.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이건 나토와 마찬가지로 군사동맹입니다. 네. 나토에 대응되는 기구겠죠? 네? 니들 나토를 만들어서 군사동맹을 맺어? 우리도 군사동맹 만들 거야. 그래서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응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 잘라주세요. 판 좀 맞고. 자, 이 냉전 중에서도 열전이 있었습니다. 열전, 냉전의 반대죠. 핫워죠. 이건 뭐예요? 리얼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과 소련이 직접 붙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망하죠. 지구는 안 망해요. 인류가 망하는 거지. 드디어 무슨 무기가 등장해요? 핵무기가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핵무기면은 뭐 인류를 뭐 50번인가 60번인가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한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 열전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자본 진영과 공산 진영의 약속들끼리 형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한국전쟁이 있죠?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불러요? 6.25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어디 가서 625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 코리아워라고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베트남전. 베트남전도 어떻게 벌어지게 됐느냐. 먼저 베트남이 독립을 합니다. 근데 베트남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베트남 어디 식민지였어요? 프랑스 식민지였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버마,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였고 라오스, 프랑스, 아예 미쳤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완충지대로 살려둔 게 타일랜드, 태국이라고 했죠. 어쨌든 베트남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응 아니야 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막습니다. 와 진짜 이쯤 되면 좀 놔주지. 그러니까 프랑스랑 베트남이랑 독립전쟁을 한판 붙게 된 거죠. 근데 베트남이 여기서 놀랍게도 승리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베트남이 독립 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베트남이 안타깝게도 이제 분단이 됩니다. 남쪽은 뭘까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남쪽은 자본주의 국가가 수립되고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럼 북베트남은 뭘까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국가죠. 이렇게 또 분단이 됩니다. 이게 이념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전근대에는 이념이 아니라 뭐였어요? 인간의 머리를 지배하는 게 종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대화되면서 종교 대신 뭐가 사람의 머리에 박히는 거야? 이념이 머리에 박히는 거야. 그 이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비극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념이란 게 뭐야?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만든 게 이념 아닙니까, 그렇죠? 공산주의를 통해서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 평등하게 해주려는 그런 좋은 이념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서로 죽이는 거야. 전쟁까지 일어나고. 끔찍하죠. 근데 어쨌든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남북이 분단됐다는 건 뭘 의미해요? 얘네도 내전이 일어나겠죠.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누가 개입을 합니까? 미국이 개입하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64년부터 75년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군이 반전 여론이 일어나면서 미군이 철수를 하죠. 73년도에. 미국이 전투에서는 이제 승리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 막 반전 여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 유명한 팝 그룹 풍뎅이들. 비틀즈의 그 누구였지? 존 레논의 그 이메이진이라는 노래 아세요?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어쨌든 그 가사가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노래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죠. 미군이 철수했는데 이 남베트남 정부가 무능하기 짝이 없고 부패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북베트남한테 털립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이 승리를 하게 되고 베트남은 아직 공산주의 국가로 남게 되죠. 근데 뭐 나중에 여러분 3학년 올라가셔서 동아시아사 선택하셔서 배우시면은 85년 이후부터는 노이모이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또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 지도자가 그 유명한 호치민이죠. 호치민. 예. 어쨌든 이 대리전 열전 중에 열전은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 예.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 유명한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중동 지역, 그러니까 서아시아 지역이죠. 예. 그리고 튀르키예 이런 쪽에다가 이제 자기네들 전략 무기를 막 배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뭐예요? 언제든지 소련한테 미사일을 쏴버려야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소련도 빡쳐서 그때 당시에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긴 합니다만, 쿠바가 같은 공산국가니까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미국을 날려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쿠바로 보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존 F 케네디죠? 네, 케네디가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기만 해봐. 전쟁 난다. 네, 이런 상황이었어. 일촉즉발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누구였더라? 이 소련 서기장이 후르시초프였나? 하여튼 소련 서기장이 거기서 이제 쫄린 거죠. 속된 말로. 니 쫄이나 하니까 쫄았다 하면서 그 핵무기 설치를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쿠바의 미사일 위기도 굉장히 이 소련과 미국의 갈등이 아주 최고조로 올랐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잘라주세요. 자, 우리는 제3세계. 자, 세계가 1세계와 2세계가 주도를 했어요. 1세계는 그럼 뭘까요? 자유진영입니다. 자본주의 진영, 미국, 서유럽을 비롯한 1세계. 2세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 동유럽과 소련 공산진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에 반해서 어떤 나라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쟤네 둘한테 딸려가기 싫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싫어. 니네들 싸우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만의 체제를 구축할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제3세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자들은 뭐예요? 이자들? 이 나라들은 과거 1, 2세계 국가들이 식민지였으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평화 원칙이 등장하면서 뭐 대서양 헌장 이후에 그래 독립시켜주자. 그래서 독립을 강대국들이 시켜준 나라도 있고, 지들이 독립을 쟁취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많은 공화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왕국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말이 좋아서 공화국이지 사실상 또 어디가나 이제 독재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자, 인도 최대의 식민지는 미쳤죠. 영국 최대의 식민지는 역시 인도죠. 근데 인도에 지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어떻게 합니까? 넌 무슬림? 넌 힌디? 이렇게 종교적으로 분리를 해버려요. 그 전까지는 뭐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저 누구냐? 악바르대제는 어때요? 악바르대제는 어땠어요? 종교세 같은 거 안 물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뒤에 아우랑제부는 물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종교에 대한 관심, 생각이 타 종교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영국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너네 무슬림이고 너네 힌두야. 갈라마. 그러니까 우리 무슬림이네? 이런 자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도랑 어디로 나눠져요? 파키스탄으로 나눠져. 지금도 철천지 원수죠. 인도랑 파키스탄
외교 문제 엄청 많아요. 예. 둘이 겁나 싫어합니다. 예. 파키스탄은 어떤 종교예요? 예, 무슬림, 이슬람이죠. 예. 인도에도 물론 무슬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인도는 이제 대다 힌두교가 좀 더 이제 다수죠. 그래서 인도랑 파키스탄이 분리돼서 서로 독립을 하고 아직까지 으르렁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K방산에서 이제 인도가 우리나라 자주포 많이 사주고 있죠. 예. 물론 이제 그쪽 파키스탄 쪽도 있지만 이제 중국과의 국경 분쟁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이게 47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거지가 된 거야.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어? 식민지도 다 다 분리 독립하고. 영국이 진짜 60년대 70년대 진짜 미국한테 모든 이권이 다 뺏겨가지고 진짜 우리는 삼류 국가로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찬란했던 대영 제국이. 자, 아프리카에서는요. 아, 초콜릿 하면 어디예요? 가나죠. 가나 초콜릿. 이디오피아는 커피죠. 커피. 57년도에 가나가 독립을 하고요. 그 이후에 1960년도에는 무려 17개국이 독립을 합니다. 1960년. 그래서 이 1960년을 뭐라고 부르냐? 아프리카의 해다. 그 다음에는 알제리가 독립을 합니다. 알제리는 어디예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모로코 옆에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옆에 쫙쫙쫙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들이에요. 이 알제리는 여러분들 어디의 식민지였어요? 이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알제리는 진짜 양심 없는 이 프랑스 놈들이 진짜 알제리는 끝까지 독립 안 시키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무려 프랑스를 상대로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무려 프랑스랑 8년 동안 전쟁을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로 가는 넘어가는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무슬림들. 모로코나 알제리. 여러분들 혹시 축구 선수 중에 지단 알아요? 지네딘 지단? 지금은 축구 선수는 아니죠. 감독이 됐는데 대표적인 이 북아프리카 계열 사람입니다. 프랑스로 이주해 간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알제리도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쟁취해요. 자,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만납니다. 중국과 인도가 만나요. 중국에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총리쯤 되는 사람이죠. 대통령은 아니고 주은내, 우리나라 발음은 주은내라고 하고 중국식 발음은 저월라이라고 하는데 인도의 네루 총리랑 만납니다. 그래서 평화 5원칙이라는 것에 합의를 해요. 네. 그래서 요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게 54년입니다. 1954년.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여러 제3세계 국가들이 반둥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회의를 해요. 반둥회의. 이 반둥이라는 데가 인도네시아의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 그래서 여기서는 평화 10원칙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야, 미국, 소련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 제3세계라는 말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요거는 바로 다음 해죠. 넥스트. 55년. 자, 그래서 반둥회의에서 제3세계란 말이 등장을 해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이 등장을 한 거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제1차 비동맹 회의라는 걸 맺어요.
비동맹이란 건 뭘까요? 동맹은 없나?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예.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끼리 군사 동맹을 맺고 서유럽 국가와 미국끼리 어떻게 해요? 군사 동맹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끼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끼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선 누가 나오냐,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런 나라도 있었어요. 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는 뭐냐면 슬라비아는 슬라비아, 슬라브족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아시아, 아라비아. 이런 아자로 끝나면 라틴어에서 뭐예요? 어떤 대륙이나 땅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예. 슬로바키아도 그렇죠? 예. 근데 슬라비아는 슬라브족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럼 유고는 남쪽이란 뜻이에요. 유고슬라비아는 남쪽에 사는 슬라브인이란 뜻이죠.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슬라브족들의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합쳐진 나라가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근데 요거 이게 다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지금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하여튼 쪼개져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유고슬라비아와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어디? 이집트. 그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비동맹이야 라고 하죠. 61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한다?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거야. 이러면서 제3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예 끊어주세요.